지난 이제 9월 14일이었어요. 네. 서울시에서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가 개최가 됐고 또 송도우 시의원도 여기서 이제 뭐 모두 발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보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거고 대규모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방제 목표가 필요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제 성능 목표라는 게 언급이 됐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 돼야 되는 시대인가 봐요. 기후위기 때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관악구청이나 서울시한테 당연히 요구하고 이것을 밝히라고 하고 우리가 좀 공부하고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건 PD 함께했죠. 안녕하세요. 강민건 PD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말씀하셨던 그 방제 성능 목표 어떤 개념인지부터 빨리 말씀을 드리면요. 네. 홍수와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설정 공표한 목표 강우량을 뜻합니다. 목표 강우량.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어떻게 마련된 개념일까요? 네, 2010년도에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처음 발주가 되었고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지역별 방제 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 지자체별로 공표가 되었습니다. 이 개념에 따라서 지금까지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몇 년 안 됐네. 네. 관악구를 사례로 들자면 목표 강우량 정해놓고 그에 맞는 도림천의 방제 성능을 계획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관악구의 방제 성능 목표는 어떻게 되나요? 네, 관악구는 서울특별시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적용합니다. 60분 기준으로 95mm, 120분 기준으로 135mm, 180분 기준으로 165mm의 강우량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그 약간 이제 보면은 3시간 만에 165mm잖아요. 저희 3시간 만에 200mm 넘었었어요. 그렇습니다. 3시간 동안. 네, 그래서 사실 네. 3시간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네. 관악구에는 60분 기준으로 당시에 93.5mm의 비가 내렸어요. 이 정도였어요? 네, 시간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작구는 60분 기준으로 14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60분 기준으로 비슷하거나 초과한 값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작구는 조금 더 상태가 심각했죠, 당시에. 그래서 40분대에서 이미 60분 기준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6.5mm 넘어섰고요. 더 넘어선 거죠. 네, 관악구는 120분 기준일 때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22.5mm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시간당도 중요하지만 그게 몇 시간 동안 이어지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관악구가 3시간 기억나시잖아요. 임민경 PD도. 저희 1시간 정도 갔다 오는 사이에 물이 이미 넘쳐버렸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엄청난 폭우인데 보면은 100년만, 100년 빈도 이렇게 사용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폭우 그렇죠. 관악구 기준으로 봐볼까요? 어떤 수준이었나요? 관악구 입장에서. 네, 일단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506 관측소 기준으로 지속시간별 최대 강우량은요. 3시간 기준으로 98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였습니다. 98년. 네. 우리는 100년은 안 된 거네. 네, 100년 안 됐어요. 그럼 동작구로 가볼게요. 동작구에 위치한 410 관측소, 그 보라매에 위치한 기상청 네. 있죠. 네, 거기에서는 지속시간별 최대 강우량으로 1시간에 141.5mm가 내렸는데요. 이는 1229년에 한 번 올 만한 폭우로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100년 이상 내외라는 표현을 평균적으로 서울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서 쓴 것 같고 동작구는 상상 초월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관련된 관악에 표현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보는데 시간당 100mm 이상의 내리는 비가 흔해질 거래요. 이 앞으로. 상태로 계속 가게 되다 보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계속 가볼게요. 보면은 그 목표했던 양을 초과하는 비가 내렸죠. 그리고 통수 능력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저지대 내수 배제가 불량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논의를 가지고 이번에 했던 토론이 그 서울시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였습니다. 현재 60분 기준 95mm인 방제 성능 목표를 상향시키고요. 또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건데요. 그 전에 이제 기후변화 짧게 말씀드리면 네. 온도가 증가하면서 이 대기가 머금는 수증기의 양도 증가합니다. 이론상으로는 온도가 1도 증가할 때마다 수증기의 양이 7%가 증가하는데요. 이 서울시 대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세종대학교 권현안 교수의 서울시 방제 성능 목표 재평가 PPT를 참고하면 실제 서울시의 108지점 강우량 데이터에서도 이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빈도에서 강우량이 3.3mm가 증가를 했고요. 50년 빈도에서 3.7mm, 100년 빈도에서 4.3mm의 강우량이 이미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 교수는 이미 5mm 정도의 강우량 상승의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결국 어쨌든 목표를 수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상향해야 어느 되는 정도로요? 네. 일단은 권 교수는 서울시 전역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60분 기준으로 100mm로 상향해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보면은 이 기준을 향상시키면 당연히 하수관, 하천, 면적 같은 거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결국에는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적절하고 정확한 지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면은 이 목표를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 맞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 방법으로 또 홍수 취약지구에 대해서 선택적인 상향을 언급을 했는데요. 다 하지 재산 피해도, 않고 네. 필요한 것만 일단 돈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렇죠. 진짜 필요한 데만. 재산 피해도 유동인구, 기왕 최대 강수량, 방제 성능 등급, 정주 형태들을 고려해서 선택적으로 도입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보면 2010년 이전까지는 서울에 고르게 비가 내렸는데요. 2010년 이후로는 고르게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폭우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관측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종로구에 내린 비보다 서울 남부지방에 내린 비의 편차가 심하게 벌어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지성 개념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뭐 스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격이 달라졌어요. 이것에 맞는 계획들이 필요한 것 같고 권 교수도 결국은 이것에 따라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덧붙여서 이러한 강우의 공간 변동성을 참고했을 때 동일한 지표와 목표로 모든 지역을 하나의 값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지혜로운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같이 지역 주민들하고 관악의 표현도 공부하면서 하나하나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하천 관리에 있어서 도림천이 우리 관악구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할지 좋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한번 그런 계획들이 나오면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건 P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